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서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보고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아니면 요약을 목적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로 재가공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보고서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운송 방법에 따라서 운송 방법이 차량인 것들만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고 오토바이인 것들만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방법이 이제 사람인 것만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송 방법별로 이제 뭔가를 이제 내가 보겠다.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운송 방법에 따라서 접수 건수는 총 몇 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고서도 맨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 제목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필드들의 제목도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이런 이런 선 모양도 우리가 지정해서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페이지 수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줘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 같은 것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각각의 이제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접수 현황 출력이라고 이 제목이 하나 써져 있죠. 이 영역을 보고 우리는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보고서 머리글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보고서를 만약에 10장짜리가 됐든 20장짜리가 됐든 30장짜리가 됐든 이걸 이제 한번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보고서의 첫 번째 장 맨 윗부분에 딱 한 번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보고서가 몇 장이든 관계없이 보고서의 이제 타이틀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머릿글에는 보고서의 제목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삽입할 때 쓰는 그런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머릿글이라는 그 영역이 지금 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페이지야, 페이지. 그러면 페이지 머릿글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이제 제목들, 각 필드들의 제목들이랑 이런 테두리가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머릿글에다가 이제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장짜리다 라고 했을 때 매 페이지마다 이제 페이지 머릿글에 있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매 페이지마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1쪽에도 출력이 되고 2쪽에도 출력이 되고 3쪽에도 출력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출력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을 보고 우리가 페이지 머릿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매 페이지마다 아래쪽에다가 뭔가 이제 출력이 되게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뭔가를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쪽 번호 같은 거, 페이지 번호 같은 것들 주로 이제 삽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구역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역을 보게 되면 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룹 머리글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룹별로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룹 바닥글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그룹마다 아래쪽에다 보여주세요. 그룹 머리글은 이제 그룹마다 윗부분에 이제 표시해주세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매 그룹마다 윗부분에다가 운송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리고 그룹 바닥글에 보니까 이제 접수 건수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매 그룹마다 그룹이 이제 끝나는 그 위치에다가 접수 건수하고 몇 건인지 그거 이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운송 방법 오토바이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또 오토바이라는 그 그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곳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그룹 머리글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그룹 바닥글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도 운송 방법하고 또 있죠. 이렇게 이제 매 그룹마다 뭔가를 이제 윗부분에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룹 머리글에다 넣어주면 되고 매 그룹마다 이제 아래쪽에다 뭔가를 출력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룹 바닥글 그 영역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본문이라고 불러요. 이 본문은 이제 보고서에서 실제 데이터가 반복돼서 표시되는 그 영역을 보고 우리가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전부 다 이제 본문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만들겠죠. 우리가 폼도 만들었을 때 폼이 이제 실행된 화면이 있고 폼 디자인 보기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만들 텐데 그때 이제 디자인 보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곳에 보게 되면 보고서의 머리글입니다 라고 해서 보고서 머리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그 영역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방법 머리글이라는 것도 있고 본문이라는 그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방법 바닥글이라는 영역도 있고 페이지 바닥글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바닥글은 뭔가를 이제 설정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보고서 바닥글은 어떤 특정 내용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요.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은 이 영역에다가 내가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보고서가 몇 장짜리든 관계없이 그 보고서 첫 번째 장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보고서 머리글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보고서 바닥글이다 그러면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장에 딱 한 번만 표시되는 그 내용이 이제 보고서 바닥글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곳을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 페이지마다 뭔가를 이제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 매 페이지마다 위쪽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를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페이지 머리글에다 내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 페이지마다 아래쪽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를 반복적으로 이제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페이지 바닥글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운송 방법 머리글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운송 방법 바닥글이라는 게 있죠. 얘는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운송 방법으로 이제 그룹을 설정해 놓고 매 그룹 윗부분에다가 이제 뭔가를 표시해 주세요. 매 그룹 아래쪽에다가 이제 뭔가를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운송 방법 머리글, 운송 방법 바닥글 이곳에다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실제 데이터가 이제 출력되는 그 영역을 보고 우리는 본문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보기를 봤을 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 보고서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실행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보자고요. 자,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지시사항 및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접수 현황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폼을 이제 완성시키는 문제 풀었었죠.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번 문제부터 보자고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접수 현황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 있죠? 이 보고서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네임이라고 다 떴죠? 그러면 이곳에 지금 이런 이제 제목들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안에 본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곳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한 거 뜨고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보고서로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레코드의 원본을 우리가 접수 현황 쿼리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데이터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레코드 원본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록 상자 이거 열어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지역이다, 중량이다, 접수 현황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이 중에서 우리 접수 현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속성 시트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1차적으로 운송 방법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2차적으로 중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이걸 가지고 또 내림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운송 방법에 그룹 바닥글이 화면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 정렬, 2차 정렬하고 두 가지가 나왔죠. 이 말의 뜻이 뭐냐? 1차적으로 이제 운송 방법 가지고 이제 정렬을 했는데 만약에 운송 방법이 똑같은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중량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렬할 때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디자인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보고서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게 보게 되면 이제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만 한번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그룹도 설정하고 정렬도 해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이 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화 기준이다, 그 다음에 오름차 순이다, 그 다음에 분기다, 그 다음에 요약 표시 안함이다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가 보게 되면 이제 그룹화 기준이라고 있죠.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이제 그룹화를 시킬지 그 필드를 이제 찍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오름차 순으로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정렬 방식, 우리가 정렬 순서를 오름차 순이다, 내림차 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분기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앞에서 이제 그룹화 시킨 그 필드, 그 필드의 이제 데이터 형식이 만약에 이제 텍스트냐, 아니면 날짜 시간이냐, 숫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번에서 지금 분기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때 지금은 접수 일자,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기라고 요거를 이제 선택해 놓은 거고요. 만약에 그룹화 기준이 만약에 텍스트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값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화를 할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문자가 같을 경우 같은 그룹으로 이제 그룹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앞에서 두 글자요. 시작하는 두 문자가 같을 때 그때 이제 같은 그룹으로 그룹을 시킬 건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 문자라고 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그 문자 수만큼 같으면 이제 같은 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그룹화를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선택한 그 필드가 그룹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그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문자일 때, 텍스트일 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3번 자리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접수 일자 그럼 이제 날짜죠, 날짜. 만약에 데이터 형식이 이제 날짜 시간으로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전체 값을 가지고 할래? 아니면 일 단위로 할래? 주 단위로 할래? 월 단위로 할래? 분기 단위로 할래? 연도별로 할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 기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지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룹화 기준을 내가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필드를 찍었어요. 찍었을 때는 전체 값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룹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5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1000단위로 이런 단위로 이제 그룹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한 그 간격대로 그룹화를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약 표시 안함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약을 표시할래 말래 그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지만 요약이 표시되는 그런 위치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이제 제목 추가하려면 클릭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곳에서는 확대 축소 그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구름 머리글에다가 이제 제목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머리글 구역 표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룹 머리글 구역을 표시할래 말래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머리글을 표시할래, 그룹 바닥글을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들 이제 찍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도 우리가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 그룹을 같은 페이지에 표시해라. 아니면 머리글과 천 레코드를 같은 페이지에 표시해라.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지금 간단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이 창 있죠. 이 창의 내용을 간단히 표시할래, 자세히 표시할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정 그룹을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면 되고요. 내가 정렬 기준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룹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정렬 기준 같은 것도 우리가 추가도 시킬 수 있고,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그 그룹 머리글을 표시할래 말래, 바닥글을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찍어줄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1차적으로 운송 방법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시기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송 방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운송 방법의 기준으로 지금은 오름차순으로 돼 있죠. 문제에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내림차순으로 요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간단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전체 값을 대상으로 이제 내림차순 하겠다. 그때 요약은 표시 안 하겠다. 그리고 제목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지금 머리글 구역을 표시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그룹 바닥글이 화면에 표시되게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으로 돼 있죠. 그때 이제 이거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1차 정렬 끝났고요. 그리고 그룹 바닥글이 화면에 표시되게 이제 그렇게 설정해 준 거예요. 해서 운송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정렬 기준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필드 선택해라 뜨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중량이라고 나왔으니까 중량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만 찍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다 한 거예요. 문제 시킨 거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이 창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X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때 확인할 때는 우리는 인쇄 미리 복귀 요걸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1번하고 2번 문제 풀었을 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운송 방법을 봤을 때 지금처럼 차량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운송 방법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중량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운송 방법이라는 거 보니까 같은 운송 방법 안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림차순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km 이하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원래는 얘가 100km가 가장 큰 값이니까 맨 위에 있어야죠. 근데 얘는 지금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사람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100kg가 가장 무거운데 왜 맨 밑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량이라는 테이블에서 이 중량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량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 들어 있고요. 그때 이 중량이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중량 테이블에 연결된 그 개체가 열려 있거나 다른 사용자가 테이블을 열어놨습니다.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그냥 읽기 전용으로 열어버릴 겁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돼요. 얘 눌러서 우리가 중량을 보면 지금처럼 짧은 텍스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자 형태로 그렇게 취급이 돼 있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얘가 문자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가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하고 그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된 거예요. 5가 나오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5가 나오고 3이 나오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2가 나오고 1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된 겁니다. 이거 100km 이하가 왜 여기 있지? 그러지 마세요. 얘가 이제 짧은 텍스트로 그렇게 데이터 형식이 중량이 그렇게 이제 문자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 구역에 그랬습니다. 보고서 머리글 구역이다. 그럼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그림과 같이 이제 레이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그 레이블에다가 접수현황 출력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그리고 그때 레이블 컨트롤의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라고 글꼴은 이제 궁서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레이블을 이 위치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접수현황 출력이라고 해서 보고서 머리글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있죠. 요 앞에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제목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지금처럼 이곳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블을 집어넣는데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우리 이제 보고서 제목에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쭉 들어가서 이제 레이블을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럼 거기다 이제 접수 현황 출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레이블, 요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황색 요 테두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름을 LBL 제목으로 이제 설정할 건데, 그때 이름은 우리 기타라는 탭에 있다 그랬습니다. 해서 기타라는 탭에 가서 여기에 이름 레이블 21번 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우리가 LBL 제목이라고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기하고 이제 글꼴 좀 설정하자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에 가면 있습니다. 해서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글꼴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다 하고 이곳에 있죠. 지금은 이제 맑은 고딕으로 돼 있고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되는데 요거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꼴 이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궁서라는 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궁서라는 거 요거 두 글자 써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의 크기는 24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24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 이름과 글꼴 크기 궁서 24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했으면 이 속성 시트장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레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목보다 이 레이블이 작으면 글씨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기 조절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그룹의 일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경우에 운송 방법 머리글의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도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보게 되면 운송 방법 그 머리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언바운드가 돼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해 보면 이 밑부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차량이 요만큼 있고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2페이지로 지금 이곳에서 2페이지로 넘어가면 돼요. 2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곳에 또 비행기가 또 표시가 되죠. 그럼 비행기는 이제 1페이지도 일부가 표시가 되고 2페이지도 일부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그룹의 일부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갈 때 운송 방법 머리글에 있는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도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설정해 주냐? 우리가 운송 방법 머리글에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거니까 우리가 운송 방법 머리글 있죠? 이 곳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장이 짜잔하고 뜨면서 여기 보면 이제 구역이라고 돼 있고 그룹 머리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뜨죠. 이곳에 이제 형식에 보게 되면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 머리글을 그룹 머리글을 반복해서 실행할까요? 그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제 얘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속성 시트장은 꺼버리면 돼요. 지금은 우리 운송 방법 머리글에 언바운드 돼 있어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좀 이따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요거 이제 좀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운송 방법 머리글 영역에 있는 txt 운송 방법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에 언바운드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운송 방법이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고 그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은 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운송 방법이 만약에 기차라면 지금처럼 이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앞에다가 운송 방법 땡땡 하고 이거는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컨트롤 명이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보니까 이제 txt 운송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이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고요. 이곳에다가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쓸 거니까 는이라고 써주고요. 자, 일단은 앞에다가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운송 방법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운송 방법 한 칸 띄고 콜론하고 한 칸 띈 것까지 요만큼은 출력해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송 방법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필드의 값을 나타낼 거예요? 우리 운송 방법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나타낼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운송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뒤에다가 이제 필드명을 적어야 되니까 지금처럼 대괄호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해서 지금처럼 제가 여기 컨트롤 원본에 쓴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운송 방법하고 한 칸 띄고 콜론하고 한 칸 띈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준 거고요. 요거를 먼저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운송 방법 그 필드의 값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에 얘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줬죠. 그래서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실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 컨트롤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우리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투명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실선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요 속성 시트창은 또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의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차량이라고 출력됐죠. 그 밑에 오토바이 출력됐고요. 사람이라고 출력됐고 그 밑에 이제 비행기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비행기가 또 나왔죠. 그때 지금처럼 우리가 아까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 운송 방법의 비행기다 해서 이게 2페이지에도 출력이 된 거예요. 1페이지에도 있고 2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출력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5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이제 운송 방법이 있는데 이 운송 방법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본문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본문 영역의 운송 방법 그러면 지금 이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죠. 얘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은 차량인데도 차량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력이 되죠. 오토바이도 반복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사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시킨 거는 그곳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사람이다, 오토바이다, 차량이다, 비행기다 해서 한 번씩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있는 운송 방법, 이 컨트롤을 대입할 거니까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상자다, 운송 방법이다 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형식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숨길까요?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아니오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중복 내용 숨기기만 우리가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 시트장 꺼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아까는 차량 해서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지금 한 번만 표시가 됐죠. 오토바이도 한 번만 표시가 됐고요. 사람도 지금처럼 한 번만, 그리고 비행기도 지금처럼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중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중량이라는 컨트롤이 지금 여기 있죠. 본문에 보게 되면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빈 공간에다가 별표가 이제 반복하여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중량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1kg 이하라는 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글씨가 짧죠? 짧으니까 뒤에 공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지금처럼 별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앞에다가 원래 써져 있던 그 중량 데이터 형식을 봤을 때 짧은 텍스트로 돼 있었죠. 원래 중량이라는 곳에 써져 있던 그 문자를 앞에다가 먼저 표시를 하고 그 뒤에다가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 중량이라는 이 컨트롤을 선택해 주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중량이라는 이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됐죠. 이곳에서 이제 형식이라는 탭이요. 형식이라는 탭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원래 써져 있던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쓸 때 우리 엑셀이랑 똑같이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골뱅이요. 모든 문자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골뱅이죠. 골뱅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곱하기 기호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표 요것만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제가 형식이라는 이 칸에다가 지금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있던 문자 그대로 출력하고 반복해서 표시해라 뭐를 별표를 그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 다 설정했으면 속성 시트 창은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7번 문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운송 방법이라는 바닥글 영역에 그랬습니다. 운송 방법 바닥글 영역에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운송 방법별로 접수 건수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운송 방법 바닥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컨트롤을 생성한 다음에 표시 예처럼 접수 건수 10건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래요. 그때 우리가 컨트롤을 생성했을 때 그때 컨트롤의 이름은 txt 접수 건수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컨트롤을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컨트롤에 가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접수 건수 5건이다, 접수 건수 2건이다, 접수 건수 6건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접수 건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접수 건수라는 요 제목이 붙고 뒤에 이제 요 텍스트 상자에다가 5건이다, 2건이다, 6건이다 해서 건수를 3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텍스트 상자 요거 먼저 클릭해 주고요.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바닥글 영역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손만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레이블도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앞에다가 접수 건수 땡땡 하고 요거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텍스트 20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이곳에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 건수 콜론 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뜨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다가 접수 건수 땡땡 하고 실제 이제 건수가 이제 출력되게 만들 거죠. 그때 이 언바운드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컨트롤 있어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수를 출력할 때는 우리 XX에서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돼요. 카운트라고 쓰고 그리고 중간에 별표만 집어넣게 되면 건수를 이제 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우리가 건수가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컨트롤의 이름은 txt 접수 건수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름하고 여기 써져 있죠.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txt 접수 건수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이제 속성 시트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접수 건수 5건이다. 접수 건수 2건이다. 접수 건수 6건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그때 이제 접수 건수 5건이다. 이렇게 출력되고 그 아래쪽에 운송 방법은 오토바이 하고 또 새로운 그룹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이 접수 건수가 이제 출력이 되고 그 아래쪽에 공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접수 건수 6건이다 하고 표시가 됐는데 그 아래쪽에 공백이 많죠. 이 공백도 이제 우리가 줄여줘야 됩니다. 문제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조절해라 말아라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그 아까 공간이 많은 게 지금 이 영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운송 방법 바닥글이 지금 이만하니까 이 곳 중에서 우리는 요만큼만 쓸 거잖아요. 해서 그 밑에 불필요한 공백이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요거 있죠? 요거 선택한 다음에 이 윗부분, 이 까만색으로 잡혔을 때 이 윗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요.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하는 거는 시험 문제상에 지문에 써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왜? 문제 그림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실행시켜 봤더니 지금처럼 이제 불필요한 공백이 빠졌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8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페이지 바닥글 영역,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언바운드 돼 있는 게 지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겠죠.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컨트롤의 이름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현재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시 예를 보니까 만약에 2020년 5월 28일이라면 2020 빼기 05 빼기 28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컨트롤부터 확인부터 하자고요. 요 앞에 거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속성 시트 창에 보니까 txt 날짜다 하고 떴죠. 그러면 우리 txt 날짜 컨트롤에서 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요 앞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날짜를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날짜 시간 함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date라는 함수가 있고요. now라는 함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험 문제에는 date를 써라 now를 써라 지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요. date를 써도 되고 now를 써도 돼요. 그냥 결과값만 정확하게 문제에서 표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요 now라는 함수는 현재 날짜하고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 둘 다 표시해주는 게 나오고요. date란 요 함수는 현재 날짜만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문제를 풀 때 now라고 썼어요. now라고 쓰면 날짜하고 시간 둘 다 구해주겠죠. 둘 다 구해놓고 우리가 형식에 보게 되면 기본 날짜가 있고요. 보통 날짜가 있고 그리고 자세한 날짜가 있고 간단한 날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한 날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 간단한 날짜에는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now라고 쓰고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date라고 이제 얘를 쓰게 되면 얘는 현재 날짜만 표시해 주죠. 현재 날짜만 표시되게 date라고 쓰고 우리가 간단한 날짜로 설정하게 되면 이대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내가 date라고 쓰고 나서 기본 날짜를 만약에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date에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date라고 쓰고 기본 날짜를 찍어도 날짜를 이렇게만 표시해 줘요. 원래 이 date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아예 표시가 원래 안 돼요. 시간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아예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상에서 데이트 써라 now 써라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서 표시의 얘랑 똑같이만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트를 써라 now를 써라 그런 말이 없더라도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를 써라. 아니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데이트다 now다 그거를 우리가 문제를 읽고 구분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문제상에서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 써라. 그럼 데이트를 쓰라는 그 얘기고 날짜와 시간 둘 다 표시하는 함수를 써라. 그러면 그 얘기가 now를 써라.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이라는 함수도 같이 좀 보고 가자고요. 이 포맷이라는 함수는 숫자가 됐든 날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정된 형식에 맞게 문자열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포맷이라는 함수요. 해서 포맷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이제 데이터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표시 형식을 내가 찍어주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 표시 형식처럼 표시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90이라는 값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우리 엑셀에서 셀서식 표시 형식 그거 지정하듯이 샵샵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이 값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포맷이라고 쓰고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런 날짜가 들어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 형식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날짜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Y를 4글자, M을 2글자, D를 2글자, 그 다음에 A를 4글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날짜를 이 형식에 맞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되돌아가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무원도 되는 거 요거 선택했더니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그냥 now라고 한번 써볼게요. 원래 now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시켜서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식으로 지금처럼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아버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형식에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자세한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에다가 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우리는 연도를 네 글자, 월을 두 글자, 일을 두 글자 그렇게 이제 표시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문제 이제 표시 얘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9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이 영역이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페이지가 표시된 그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업로드 되는 게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앞에 거나 아까 우리가 문제표에서 확인했죠. 그러면 지금 요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txt 페이지가 맞죠. 이 txt 페이지라는 이 컨트롤에다가 페이지가 이제 표시할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만약에 전체 페이지 수가 만약에 5페이지이고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일 때 총 5페이지 중 현재 2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만들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 언바운드 된 곳 있죠? 이 컨트롤에다가 직접 우리가 식을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원본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식을 우리가 작성해도 돼요. 여기서 작성하나 여기서 작성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맨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작성기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식 작성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다가 그냥 식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식 작성기라는 거 이제 사용하는 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식 작성기로 이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식 작성기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더 느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명령어들 있죠. 그런 명령어를 우리가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때 이 식 작성기를 봤을 때 지금 이 곳을 보고 우리가 식 상자, 식을 쓰는 상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식 요소다, 식의 범주다, 식의 값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만약에 지금은 이제 페이지 번호를 우리가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이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거는 우리 식 요소 중에 일반식에 있습니다. 이 일반식을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nm 페이지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수다, 페이지 번호다, 현재 날짜다, 현재 날짜 시간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날짜 시간 요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now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날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date라는 요 함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글자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페이지 수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nm 페이지하고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켜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도 돼요. 수정을. 그러면 이런 식 작성기는 언제 쓰면 좋냐? 물론 이런 페이지 번호가 됐든 날짜가 됐든 날짜 시간이 됐든 이런 거 집어넣을 때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페이지스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페이지하고 거기까지만 써주면 되거든요. 해서 페이지다, 페이지스다 해서 그것만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 이런 거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해서 이런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되도록이면 식 작성기 쓰지 말고 페이지다 페이지스다 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가 한 번만 작성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 작성기는 언제 사용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품 판매라는 이 보고서가 있죠.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10만원 이상인 그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런 이제 검색하는 그런 조건식
조건 식을 쓸 때 우리가 이 식 작성기로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쉽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게 섹션 05번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불러올 게 테이블이야, 쿼리야, 폼이야, 리포트야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상품 판매라는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특정 필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제 리포트라는 거 요거 더하기 표시 표시해주면 지금처럼 로드된 보고서냐 모든 보고서냐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보고서 선택해주고요. 그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상품 판매라는 보고서 이름도 뜨고 접수현황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 이름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상품 판매라는 이 보고서에서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선택해 놓고 얘를 선택하는 순간 이 곳에 들어있는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들이 모든 컨트롤들이 전부 다 이곳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컨트롤들 중에서 우리 txt 판매 금액이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리포트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얘기하죠. 어떤 보고서? 상품 판매라는 보고서. 그 보고서에 txt 판매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값이 10만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식을 쓸 때 조건 식을 써줄 때 우리가 이 식 작성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거 얘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글자를 우리가 직접 타자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글자만 잘못돼도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작성할 때 우리가 식 작성기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 작성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 사용법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건데 그때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써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다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어서 우리는 전체 페이지 번호를 앞에다 표시하고 뒤에다가는 현재 페이지 번호 표시할 거죠. 전체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페이지스 하고 요거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M% 열게요. M%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입력했던 그 값이 이곳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서 쓰나 똑같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인쇄 미리 보기로 실행을 시켜서 맨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얘는 21페이지다 그게 아니죠. 앞에 게 전체 페이지 번호고요. 뒤에 게 현재 페이지 번호예요. 그렇게 해서 2하고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의 예를 봤을 때 5하고 2하고 요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5라는 글자 앞에다가 총하고 한 칸 띈 거 요거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5라는 숫자 요 뒤에다가 이제 페이지 중 현재하고 요거 현재라는 글자 그 뒤에 보면 띄어쓰기도 있죠.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2라는 거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죠. 그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 페이지입니다 점까지 요거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앞에다가 이제 페이지스라고 썼으니까 얘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죠. 그 앞에다가 이제 총 하고 한 칸 띈 거 그거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를 이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M% 열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고 전체 페이지 번호 찍고 그 뒤에다가 요만큼 이제 출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스라는 이 명령어니까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페이지 중 하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한 칸 띄고 현재 한 칸 띄고 한 칸 띈 것까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M% 열어놨으니까 이어서 뭐 출력해라?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요 글자만 이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M% 열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페이지입니다 라고 쓰고 점까지요. 점까지 찍어주고 이제 맨 뒤에서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페이지스라고 해서 대괄호 이렇게 묶어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 얘예요.
그리고 그냥 대괄호로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쓰게 되면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면 전체 페이지 번호 찍기 전에 총 하고 한 칸 띈 거 요만큼 이제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출력을 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페이지 중 현재 하고 사이띄기 한 것까지 요만큼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또 이어서 출력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제 또 %,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중 현재하고 한 칸 띈 거 그거 이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출력해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뭐 출력해라? 페이지입니다. 점 여기까지요.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 여러분들이 묶어서 쓰는 거는 엑셀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페이지 번호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스라는 게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쓰더라.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직접 작성을 하든 아니면 아까 여기 언바운드하고 써 있었죠. 여기다가 작성하든 둘 중에 이제 하나 작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했으면 속성 시트창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확인했더니 총 2페이지 중 현재 1페이지입니다 해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표시의 예와 같이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10번 문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10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접수 현황 출력이라는 이 보고서는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우리 이 보고서 완성은 실제 시험에 지금처럼 이렇게 10문제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보고서 완성하는 그 문제에서 3점짜리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10문제나 푼 겁니다. 실제 시험에는 몇 개가 나온다? 5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 5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 접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문제 그냥 한두 번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거랑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